우리 아이가 없어졌다니까요. 지금 진정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위험한 나라엔 오지 말자고 했잖아. 다 당신 때문이야. 서울의 한 파출소 안, 푸른 눈의 서양인 부부가 큰 소리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들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아내 리나의 눈에선 눈물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작은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 리나라고 해요. 어쩌면 평범할 수도 있는 삶이지만 제게는 그 안에 특별한 사랑과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무엇보다 남편 요한과 제게 아주 특별한 선물처럼 찾아온 아들, 루카스가 있으니까요. 그 아이는 저희에게 정말 큰 기적이자 축복이었어요. 루카스가 처음 우리에게 온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날 이후로 요한과 저는 아이를 위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더 행복한 삶을 꿈꾸게 되었죠. 루카스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힘든 시간도 있었어요. 몇 번의 시련을 겪으며 마음이 약해질 때도 많았고요. 그런데도 이 모든 기다림이 그 아이가 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믿고 있어요. 루카스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새삼 느끼며 살아가고 있죠.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루카스와 함께 집에 있는 날이었는데 아이가 유난히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보며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보통은 동물들이 나오는 만화를 보곤 했는데 이번엔 좀 다르더라고요. 상어 캐릭터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루카스가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엄마, 봐봐요. 상어가 노래해요. 라며 행복해하던 루카스의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죠. 그때부터 루카스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캐릭터에 푹 빠졌고 저희도 자연스럽게 그 세계에 조금씩 빠져들게 되었어요. 요한도 저와 비슷했는지 아이와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점점 호기심이 생겼죠. 대체 이 애니메이션은 어디서 왔을까? 이 캐릭터는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이 아기상어라는 애니메이션이 한국에서 온 거더라고요. 평소라면 그런 정보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겠지만 루카스가 저렇게 좋아하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며칠 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루카스의 생일에 맞춰 그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탄생한 나라로 여행을 가보는 건 어떨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한, 우리 루카스 생일에 특별한 여행을 선물해주는 건 어때요? 그리고 루카스가 그렇게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의 나라, 한국으로 가족 여행을 가보는 건 처음엔 요한이 잠깐 놀란 듯 보였어요. 그런데 이내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죠. 좋은 생각이야, 리나. 우리 루카스에게 아주 특별한 추억이 될 거야. 그 말에 저는 기쁨과 설렘이 확 밀려왔어요.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주는 동시에 우리에게도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기회가 생긴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렇게 우리 가족의 첫 한국 여행이 결정되었어요. 한국에 대해 알기 위해 인터넷을 찾아보고 여행 서적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나라였기에 낯설게 느껴졌지만 알아갈수록 매력이 넘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고 사람들이 외국인에게도 친절하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보여준다는 글들을 읽으면서 안심이 됐죠. 요한과 루카스도 한국의 여러 사진을 보면서 흥미로워했어요. 루카스는 엄마, 이 나라는 어때요? 이곳이 우리 갈 곳이에요? 라며 기대에 차 있었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기대감이 날로 커졌어요. 명동, 인사동, 북촌 한옥마을, 한국의 유명한 장소와 전통시장들, 그리고 길거리 음식들까지 다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흥미진진했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한 막연한 편견이 있었어요. 스웨덴에 비해 작고 낯선 나라니까 뭔가 뒤처진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행 준비를 할수록 그런 편견이 하나하나 사라지더라고요. 한국은 제가 알지 못했던 다채로운 문화와 매력으로 가득했어요. 드디어 여행 당일이 다가왔어요.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 루카스는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들뜬 얼굴로 연신 질문을 쏟아냈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가는 거예요? 그 귀여운 얼굴을 보며 저는 웃음이 절로 났어요. 맞아, 루카스. 엄마 아빠랑 함께 멋진 모험을 하러 가는 거야. 라고 대답해줬어요.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동안에도 루카스는 창밖을 보며 신기한 듯이 반짝이는 눈빛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가 저렇게 설레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몹시 따뜻해졌어요. 요한도 그런 루카스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비행기가 한국 땅에 가까워질수록 저도 모르게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낯선 땅이지만 이번 여행이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추억이 될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마침내 비행기가 한국에 착륙하고 공항에 발을 내딛었을 때 이국적인 공기가 피부에 닿는 느낌이 아주 신선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공항은 깔끔하고 질서정연했어요. 무엇보다 공항 직원들이 친절하게 우리를 맞아주더라고요. 루카스도 그런 모습을 보며 한결 안심한 듯 밝게 웃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루카스는 창밖을 보며 여기저기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엄마 저거 봐요. 저건 뭐예요? 라며 연신 질문을 하며 신기해했어요. 루카스의 들뜬 모습을 보며 저도 여행에 대한 설렘이 더 커져갔죠. 그렇게 호텔에 도착한 우리는 여행의 설렘을 가득 안고 첫날을 마무리했어요. 내일은 드디어 루카스가 가장 기대하던 한국의 유명한 거리, 명동에 가는 날이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첫 아침, 호텔 커튼을 열고 창밖을 보는데 서울의 활기찬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시는 아직 아침인데도 이미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그 활기찬 공기에 저도 덩달아 설레더라고요. 루카스도 일어나자마자 창문 앞에 딱 붙어서 저를 부르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밖에 정말 멋져요. 우리 오늘 빨리 나가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저와 요한은 그저 웃음이 나왔죠. 첫 목적지는 루카스가 기대하던 명동 거리였어요. 전날 인터넷에서 본 사진만으로도 기대가 컸는데 실제로 걸어보니 상상 이상이었어요. 길거리마다 다양한 상점과 맛있는 냄새가 가득한 음식 가판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들이 명동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엄마, 저거 뭐예요? 저거 먹어봐도 돼요? 루카스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마다 각양각색의 음식들이 있었어요. 길거리 음식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꼬치에 꿰떡, 튀김, 그리고 달콤한 냄새가. 나는 군밤까지 온갖 음식을 한 손에 쥔 채로 루카스는 한 입씩 맛보며 행복해했죠. 그러다 요한이 갑자기 웃으며 한마디 했어요. 리나, 우리 루카스 이러다 모든 가판대의 음식을 다 먹어버릴 것 같은데.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러다가 한 상점 앞에서 루카스가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다. 엄마,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루카스가 가리킨 곳은 장난감 상점이었어요. 그 안에는 그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진 인형들이 잔뜩 있었어요. 마치 눈앞에서 만난 친구라도 되는 것처럼 기뻐하는 루카스를 보니 저도 덩달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그래, 우리 루카스 생일이니까 오늘 특별히 원하는 거 하나 사줄게. 그렇게 인형을 사서 나오고 한참 동안 거리 구경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사람들이 많았지만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외국인 가족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습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던 중 루카스가 저를 불렀어요. 엄마,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명동 거리가 좀 복잡하긴 했지만
한국은 항상 가까운 곳에 화장실이 있어서 다행이었죠. 요한에게 루카스를 맡기고 저는 잠시 기념품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여행지마다 작은 기념품을 사서 두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마냥 즐겁고 설레는 기분뿐이었는데 요한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오면서 모든 게 한순간에 변해버렸어요. 리나, 루카스가 안 보여. 요한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제 심장이 순간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무슨 말인지 처음엔 이해도 잘 안 됐어요. 무슨 소리야? 루카스가 어디로 간 건데? 다급하게 묻자 요한은 잠깐 다른 칸을 쓰느라 눈을 뗐는데 그 사이에 루카스가 없어진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서 요한과 함께 루카스를 찾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루카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설마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온갖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루카스는 아직 어리고 한국말도 전혀 못하는데 어떻게 혼자 있을 수 있을지 상상도 되지 않았죠. 스웨덴에서는 유괴나 실종 사건이 워낙 드물지만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이라 그런지 모든 게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경찰이 가까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경찰관들이 저희를 보자마자 상황을 파악하고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요한도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찰관은 영어로 천천히 차분하게 안내해주면서 우리가 루카스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선 아이가 혼자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돕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CCTV를 통해 루카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에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어요. 경찰은 루카스의 특징을 물어보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루카스를 본 장소에 대해 꼼꼼히 기록했어요. 그리고 명동 거리 곳곳의 CCTV를 확인하며 루카스를 찾기 시작했죠. 마음속에서 불안과 걱정이 교차하며 시간은 느리게 흘렀어요. 만약 우리 루카스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한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요한도 그 생각을 했는지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그때 한 경찰관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혹시 아이가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고 있나요? 그 질문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는 루카스에게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아직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너무 한심하고 자책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루카스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혹시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머릿속을 휘감았죠. 경찰관들이 주변 상점과 사람들에게도 루카스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지나가는 한 아주머니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아이가 어떤 모습인가요? 저도 혹시 보게 되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초조함은 커졌고 2시간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루카스의 흔적을 찾지 못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이 더 조여왔어요. 명동의 인파 속에서 루카스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온몸이 떨렸죠. 경찰들이 CCTV를 통해 루카스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었지만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 쉽지 않았어요. 루카스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혹시 누군가에게 납치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요한도 저도 초조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무작정 아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루카스, 루카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죠. 그러던 중 한 경찰관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가족분들, 일단 저희와 함께 이동해 주시겠어요? 루카스와 관련된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이 피어올랐죠. 요한과 저는 손을 꼭 잡고 경찰관을 따라 나섰어요. 길을 걷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오갔어요. 혹시 루카스가 크게 다친 건 아닐까? 낯선 한국에서 우리 아들이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여전히 긴장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직감적으로 루카스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루카스를 발견했죠. 작은 담요에 쌓여 있고 손에는 핫팩을 쥐고 있었어요. 루카스가 저희를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루카스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루카스, 정말 다행이야.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제 눈물에 당황한 듯 루카스가 제 얼굴을 물끄러미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 왜 울어요? 나 그냥 길을 잃었어요. 그 상황을 차분히 설명해 주시던 경찰관이 알고 보니 루카스가 화장실에서 나온 후 다른 남성을 아빠로 착각하고 따라가다가 길을 잃었다고 말했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한참 헤매다 근처 공원까지 갔고 다행히 그곳에서 한국인 아주머니가 아이를 발견해 경찰서로 데려왔다고 하시더군요. 저희는 정말 감사의 마음이 넘쳐 흘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경찰관들에게 말했어요. 그때 경찰관이 웃으며 여기서는 혼자 있는 아이를 보면 시민들이 먼저 보호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살아가는 마음이 큰 편이거든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한국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사실 스웨덴에서도 이런 일이 드물진 않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건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그때 루카스를 경찰서로 데려온 아주머니가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우리 손주 같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아주머니는 루카스에게 작은 핫팩을 쥐어주시면서 아이가 춥지 않게 해주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또 왈칵 쏟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루카스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툴지만 최대한 정성을 담아 한국말로 인사드렸어요. 아주머니는 오히려 저희를 위로하시며 괜찮아요. 아이는 다 같이 지켜야 하는 거니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저희는 마음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요한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는지 경찰서 밖으로 나와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리나,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따뜻한 것 같아. 이 나라가 이렇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인 줄 몰랐어.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야.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러게, 다른 나라였으면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 한국에서라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것 같아. 우리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모두 사라졌고 이 나라가 오히려 우리를 지켜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루카스는 아직도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 듯 했어요. 오히려 엄마, 우리 다시 나가서 구경하러 가요. 라고 밝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다시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저 감사한 마음만이 가득 차올랐어요. 그래, 루카스. 우리 이제 다시 명동으로 가자. 이번엔 엄마 아빠가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한 차례의 큰 고비를 넘기고 다시 여행을 이어갈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큰 소동을 겪고도 루카스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활기차게 거리를 돌아다니고 싶어 했어요. 어린아이라 그런지 금방 마음이 가벼워진 모양이었죠. 저와 요한도 마음을 다잡고 이번에는 루카스의 손을 꼭 잡고 명동 거리를 다시 걸었어요. 순간마다 혹시라도 다시 놓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스쳐갔지만 루카스가 환하게 웃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함께 안심이 되더라고요. 명동을 지나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어요. 한국의 전통 가옥이 모여있다는 그곳은 루카스에게도 저희 부부에게도 한국 문화를 깊이 경험할 기회가 될 것 같았거든요. 북촌에 도착하자마자 루카스는 골목 곳곳을 신기한 듯 둘러보며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엄마, 여기 진짜 멋져요. 왜 집들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라며 연신 질문을 쏟아내는 루카스를 보니 저도 새삼 이곳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걷다 보니 작은 공방과 기념품 가게들이 있었고 거기서 우리는 루카스가 좋아할 만한 물건들을 몇 가지 골랐어요. 특히 루카스는 자개함을 보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엄마, 이거 나한테 사주면 내가 여기 내 보물들을 넣어둘게요. 그 말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요한과 저는 한참 웃었죠. 결국 루카스에게 자개함을 선물로 사주었어요. 작은 손에 그 상자를 꼭 쥐고 좋아하는 루카스를 보니 그동안의 불안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다음 목적지는 인사동이었어요. 인사동 거리에는 한국 전통 공예품들이 잔뜩 있었고 곳곳에서 다양한 한국 음식 냄새가 났어요. 루카스는 도자기 장식품을 보더니 엄마, 이건 나중에 내 보물함에 넣어도 돼요? 라고 물었고 저는 웃으며 물론이지, 루카스. 우리 루카스가 한국에서 많은 보물을 가져가야지. 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인사동 거리를 걸으며 각양각색의 기념품을 구경하고 한국의 전통 분위기에 흠뻑 빠졌어요. 인사동에서 점심으로 전통 한정식을 먹기로 했어요. 한정식이라는 말도 처음 듣는 거였지만 여러 음식을 한꺼번에 맛볼 수 있다니 기대가 컸죠. 테이블에 앉으니 김치부터 잡채, 불고기, 된장찌개까지 다채로운 음식들이 차례로 나왔어요. 루카스는 처음 보는 음식들에 살짝 긴장한 듯 했지만 한 입 먹어보더니 갑자기 밝은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이거 맛있어요. 나 이거 집에 가면 엄마가 해줄 거죠? 그러면서 불고기를 특히 좋아했어요. 저와 요한도 이런 전통 한식을 접할 기회가 생긴 게 무척 신기했죠. 식사를 마치고 인사동 골목을 다시 걷고 있을 때 한 아주머니께서 루카스를 보시고는 따뜻한 미소로 다가와 주셨어요. 어머, 애가 너무 예쁘네. 외국에서 온 아이인가 봐요. 라고 하시며 루카스에게 사탕을 건네주셨어요. 루카스는 약간 어리둥절해하며 사탕을 받아들었지만 이내 한박웃음을 지었어요. 아주머니께서는 이거 먹어봐. 달고 맛있을 거야. 라고 하셨고 그 말에 저도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때 다른 아주머니들도 루카스의 귀여운 모습을 보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 아주머니는 작은 떡 조각을 건네며 이건 우리나라 전통 간식이야. 한번 먹어봐. 맛있을 거야.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루카스는 떡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맛있다는 표정을 지었고 주변 아주머니들이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요한도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제게 속삭였어요. 리나, 여기 사람들은 참 다정하고 친절한 것 같아. 저도 요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의 따뜻한 분위기를 온전히 느꼈죠. 인사동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저녁 무렵에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보기로 했어요. 루카스는 높은 곳에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한참 동안 말없이 그 아름다움에 빠져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저와 요한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우리를 꼭 끌어안는 모습을 보니 그저 행복이 밀려왔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순간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잊지 못할 기억이었어요. 엄마, 여기 너무 좋아요. 우리 나중에 또 오자. 라는 루카스의 말에 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대답했어요. 그래, 루카스, 우리 언제든 다시 오자. 엄마 아빠도 너처럼 이곳이 너무 좋아졌어. 요한도 그런 저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그 순간 한국은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마치 다시 돌아오고 싶은 고향 같은 곳이 되었어요.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을 루카스는 아쉬운 듯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나 다음에 더 커서 오면 더 많이 걸을 수 있게 할게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 루카스. 엄마도 다음에 더 많은 곳을 너랑 함께 걸을 수 있으면 좋겠어. 한국에서의 여행은 정말 특별했어요. 무엇보다 이곳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함과 배려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느낄 수 있었죠. 제가 처음에 막연히 가졌던 한국에 대한 편견은 모두 사라졌고, 오히려 이 나라에 대해 깊은 애정과 감사의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가족을 지켜준 그 따뜻함이 없었다면 이 여행이 이렇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지는 않았을 거예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한국에 감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루카스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다시 돌아오고 싶은 이곳, 한국. 우리가 언제 다시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기억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평생 간직할 추억이 될 거야.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특히 우리 아들 루카스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경찰관분들, 그리고 루카스를 발견해 경찰서로 데려가 주신 따뜻한 아주머니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이번 여행은 분명 큰 불안과 걱정으로 남았을 거예요. 한국의 모든 분들이 보여준 배려 덕분에 우리는 다시금 안도할 수 있었고 이곳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득 안고 떠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 여행에서는 서울만 둘러봤지만 다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도 가보고 싶어요. 한국은 도시마다 매력이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즐기거나 좀 더 조용하고 전통적인 한국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국에서의 첫 여행이 이렇게 특별한 만큼 두 번째 방문도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